새로운 부동산 뉴스의 패러다임입니다. 부동산 뉴스의 새로운 패러다임. 이거 괜찮아. 심플리의 부동산 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심플리 TV의 심석영입니다. 시작하시자마자 말이 꼬였네요. 그래요. 새로운 부동산 뉴스의 패러다임입니다. 근데 뭐라 그랬습니까? 새로운 부동산 뉴스의 패러다임입니다. 뭐 알아들으면 다 부동산 뉴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이렇게 하셔야죠. 그게 뭐 중요합니까? 오늘 저 심플리 TV 이호종 소장 오늘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택배하시는 분 처음 봤어요. 아까 나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오늘은 편한 복장에 박스를 하나 들고 오셔가지고 요걸 이제 가져갔거든요. 이거 선물 받으신 것 같아요. 네. 여기 팬들이 많아. 네. 이호종 소장은 그게 부럽습니다. 생긴 거에 비해서 팬들이 많아요. 생긴 거에 비해서요? 나는 사실은 미니언님 같은 경우가 인기가 엄청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요즘 그 저희 사무실 방문해 주시는 분들이 대부분도 와가지고 미니언님 보고 깜짝 놀랍니다. 왜요? 진짜 미니언지 닮았다고. 미녀 닮았다고? 아 그렇습니까? 저번에 어떤 분은 보고 닮았다는 분도 계셨어요. 보고. 보고 되게 귀여운데? 보고가 뭐죠? 보고. 먹는 보고. 황금 복국 막 이런데 보고. 네. 황태는 뭐 없음 황태? 아유 황태는 안 닮았어요. 자기가 예전에 강서구청의 황태자에서 영등포 황태자요? 그 내가 그래서 영등포 어디 영등포역의 황태자로 옛날 생활했대. 그래서 뭔 소리냐 그냥 황태국이 있지 내가 네, 그랬거든요. 거기에 좀 제 추종 세력들이 좀 계셔가지고 네. 예, 한동안 좀 황태 역할을 했습니다. 예. 아니 그 동네 모텔은 다 알더라고. 그 모텔은 왜 다 하는 거예요? 아 그때 뭐 업무적으로 살짝 좀 이용 가치가 좀 있어가지고. 아, 그럼 업무적으로요? 예예. 그 모텔에다가 모텔은 무슨 업무로. 뭐 성인용품 납품했습니까? 아니 그 늦은 밤까지 좀 할 일이 좀 있었어가지고 그때 근데 이 소장님도 네. 가끔 뭐 이용하는. 저는 저기 지방에 좀 내려가 있던 적이 있었는데. 네. 영등포가 지방입니까? 아니 지방 영등포 말고요. 네. 예전에 한참 다녔었죠. 모텔 생활 전전하면서. 얼굴이 빨개졌다. 아닙니다. 요즘 원래 이거 하얀데. 네. 그래 오늘 민변청 의원도 같이 방송하십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맨날 하시는데요. 뭐. 새삼스럽게. 네. 네, 안녕하십니까. 비 오는 오후입니다. 비 피해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의문시가 됩니다. 하지만 믿어보고 자 우리 뭐 이런 폭우 피해 잘 이겨내도록 함께 잘 해봅시다. 그래야겠죠. 그래 사실 오늘 제가 일이 웃으면 안 돼요. 아니 이거 얼굴 빨개졌어요. 어저께 비 피해가 네. 엄청났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만약에 그 대치동에서 출퇴근을 했었다라고 하면 네. 정말 끔찍하네요. 오늘 생각만 방송 해도. 못했죠. 네, 오늘도 못했죠. 사실 급박하게 왔거든요. 네. 저는 차가 막히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립선에 문제가 네, 생겨가지고. 요도에 약간 문제가 생겨가지고 죽겠더라고요 그거. 네. 진짜 나 오죽해서 오늘 올림픽대로 옆에 갓길에다 세워놓고 잔디밭에 쌀 뻔했어요. 근데 어떻게 참으셨어요? 참아야지. 나이가 아니, 50인데 그게 어떻게 안 참아? 저는 못 참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아니 그 뭐 차 안에 PT병 갖고 다니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모자른가요? 오강 옛날에 요강이라죠. 요강. 요강. 예. 네, 요강. 하여튼 뭐 비 피해가 상당히 심합니다. 네. 지금 뭐 우리나라의 그 핵심 메카라고 할 수 있는 강남역 일대도 지금 물난리가 났고요. 네. 그다음에 주거지 형태도 많이 나 있는 상황에서 벌써 오늘 지금 집계된 사망이 8분이나 벌써 사망을 그러니까요. 하셨고. 너무 인명 피해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한 분은 실종당하셨답니다. 네. 그래서 서초동에서. 네, 이거 진짜 이거 근데 이게 이렇게 매해 반복이 되는 저 상황이라 올해 뭐 100년 만에 최대의 폭우라고 하는데 항상 네. 뭐 사후 약방문처럼 일단 뭐 일이 발생하고 나서 뭐 대책을 세우겠다 하는데 그 전에 완벽한 대책 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 반복되는 부분은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근데 이게 대책 방안이 사실은 없어요. 왜냐면 이게 그 서울이라는 도시의 그 역사가 엄청 오래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게 상하수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반 자체들이 벌써 한 50년, 100년 이상 된 것들도 허다하게 많거든요. 그냥 뭐 일제 강점기 때부터 그대로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거를 우리가 얘기할 때는 이제 재개발을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든지 그죠? 네. 재건축을 하든지 이런 형태로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은 부분이 더 크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개발을 했는데 네. 개발을 해놨으니까 지금 살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이게 기반 시설이라는 게 있거든요. 도로, 뭐 하수도, 상수도, 전기, 인터넷, 가스 네. 뭐 이런 것들이 기반 시설이라고 하는 건데 기반 시설이 100년이 지났는데 다 썩어 문드러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러면 강남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할 거라고는
강남을 개발했다는 생각을 생각을 못하고 못했죠. 네. 점점 확장이 된 네.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강남역 자체를 갑자기 뭐 다 개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특히 제가 예전에 그 신촌에서 장사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장사를 하기 전에 사업을 했었을 네. 때 신촌도 이렇게 비가 오면 물이 잠기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거기도 상습 침수고요. 네, 근데 거기는 뭐냐 복개입니다. 복개천이야. 네. 네. 옛날에 청계천에 복개했던 그 지역이다 보니까 이 도로 밑에 하천이 하천이 흘러요. 있어요. 맞아요. 네. 그 집안도 약할 뿐더러 그게 하수 물이 내려가지가 않는 거 밑에 하천이 밑에 꽉 천이 꽉 차니까 넘치지. 네, 넘쳐버리죠. 막 범람을 해버리지. 이거 뭐예요? 이거 맨홀에서 막 물이 막 물이 역류해서 역류해서 올라왔어요. 한 50cm 이상 맞아요. 막 올라옵니다. 이거 옛날에 뭐 저 80년대 그쯤만 해도 비만 오면은 맨날 신천 일대 뭐 풍납동 일대 물 맞아요. 잠겼다고 뉴스 나오고 막 했었거든요. 제가 처음으로 이제 제 기억으로 이제 물난리를 경험했었을 때가 한 85년도인가 막 그때쯤에 네. 제가 다 둔촌 아파트에 살았거든요. 네, 지금 그 주공 아파트 둔촌 지금 난리난 주공아파트 거기 살았는데 풍납동이 물이 잠겨가지고 거기 있는 시민들이 헬기로 날랐어요. 맞아요. 진짜로 그 배 띄우고 막 헬기 태우고 그래가지고 헬기로 날라서 그때 제가 위례초등학교 지금 위례초등학교 위례국민학교 다녔는데 거기 이제 운동장하고 막 이쪽에 사람들을 다 이제 내려주고 학교 교실에서 거기 그 취식을 했었던. 네. 수재민들. 네, 그렇죠. 그 예, 저도 수재민들. 기억나는 이재명이라고 게 이제 있잖아요. 풍납동도 그렇고 망원동. 그렇죠. 상습적인 침수 구역이었죠. 네, 맞아요. 네. 그 당시에 그 맞습니다. 북한에서 그 쌀 수혜 수재 지원금이라고 쌀을 보내줬어요. 그 그래요. 네. 북한에서 네, 북한에 쌀을 북한에서 보내줬는데 지네도 먹고 사는 에미나이들 불쌍하구만. 그래도 80년대 초에는 그래도 북한이 지금만큼 뭐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으니까 여튼 인도적인 측면에서 북한 적십자사를 통해서 이제 쌀이 그때 84년 5년도에 한국에 이제 들어왔는데 살짝 기억은 나긴 나네요. 네. 맞아요. 그때 신기하다고 저도 좀 받아봤거든요. 그때 막 전두환 네. 대통령 그때 전두환 때 거예요. 네, 전두환 대통령 그때 때인데. 그 김일성이가 원래 안 받을 줄 알고 네. 야 우리가 북에서 쌀을 보내줄 테니까 니네 한번 받아볼 테래요? 막 이렇게 한 거죠. 네. 그랬더니 전혀 안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치. 전두환이 받았어요. 반대로 그냥 덥석 그냥 받았죠. 주세요. 돈이면 땡큐.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걔네들도 그래서 전두환 전 대통령께서 대머리가 되신 겁니다. 공짜를 아니, 좋아해서. 그때 공짜를 그래서 좋아해서. 오히려 그 북한 주민들이 네. 식량난이 그때 심각해졌다. 네. 한국에 쌀 보내는 아니 거 먹을 남조선에. 돈도 먹고 죽을 그러니까. 저 쌀도 없는데 그걸 보냈으니까. 해낭낭님이 오셨어요. 네. 광명도 비가 엄청 왔어요 하시면서. 그러니까 얼마 전에 광명역도 한번 물이 잠긴 적이 있었죠. 이게 불과 한 달도 안 된 일인데 이게 사실은 상습 침수 지역이라는 거 제가 그 얼마 전에 유튜브 하나 촬영한 거 네. 있잖아요. 물론 용답동. 거기에 용답동이랑 월계동, 그다음에 구로 이쪽에 이제 개봉동 일대 상습 구로 침수 또 지역. 물에 잠겼다고. 그러니까 거기는 왜냐면 신기해요. 예전에 보면 하천 다 옆이거든요. 네. 그리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데가 집안이 좀 낮아서 지역 자체가 낮아서 네. 물이 내려갈 길이 없다 보니까 침수되는 지역. 강남역도 사실 그거거든요. 네, 맞아요. 왜냐 강남이 평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항아리야, 분지야, 예, 항아리. 강남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강남역에서 역삼역 쪽으로 가다 보면 오르막길입니다. 그리고 서초 쪽으로 가다 보면 쑥 그냥- 내려가요.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 물이 고여. 비가 많이 오면 거기서 고이거든요. 고이는구나. 근데 그 네. 핫소리가 안 되다 보면 강남 주변에 막히는데 네. 장사하시는 분들도 문제야. 진짜 심각하죠. 이거 타격이 엄청납니다. 나 예전에 신촌에 그 비 왔을 때 그 친구 놈이 그 내 가게를 같이 맡아줬잖아요. 전화를 했는데 얘가 안 받아. 그래가지고 내가 가게 직접 찾아간 거야. 우리 뭐 썰로 지금 한 10분 지나가. 그것도 이 새끼가 술 처먹고 자고 있는 거야. 가게 물이 들어오는데. 죽어요. 근데 내가 계속 그래서 야 물 차니까 일어나. 근데 안 일어나. 술 처먹고. 그래가지고 혼자서 그 바닥에 물 뿌는데. 물귀신에 홀린 거야 그럼. 술기시 나게 술이 많이 먹어가지고. 물속에서 이제 물귀신 나오네. 그래 하여튼 비 피해가 저희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좀 비 피해 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슈퍼 용가리님이 지금 재해 방송인가요 하셨는데. 아, 예. 저희는 지금 비난이 아니고 긴급 저기 재난 지금 상황이니까 오늘도 또 비가 300mm 이상 온다고 하고. 그래요. 지금 밖에 보니까 비가 또 엄청나게 오거든요. 다들 사실 오늘 저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으로 가지고 뭐 발표하려고. 250만 가구 플러스 알파를 발표하려고 했는데 못해요 지금. 못하죠. 우리 장관님이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시잖아요. 네. 원희룡 장관이. 그분이 이제 발표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거의 마비입니다. 마비. 지금 수해 복구가 먼저 지금 그게 먼저죠. 주택 공급이고 뭐고 나발이고 발표할 정신이 없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번 주 안으로 다시 연기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 안에는 이거 복구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주나 좀 돼주면 발표하지 않을까. 뭐 언제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올림픽대로가 지금 다 통제가 돼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출근하시는 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 퇴근길도 무사히 좀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만이 아니라
아마 언론사에 있는 기자분들도 오늘 부동산 뉴스, 어제 부동산 뉴스 막 이런 것들도 사실 오늘 그 발표할 내용과 그 포커스가 많이 맞춰졌을 네. 텐데 갑자기 이제 이게 연기가 되다 보니까 뉴스가 별로 없어요. 없어요. 예. 그 맨날 똑같은 뉴스 맨날 똑같이 네. 해봐야 맨날 욕하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네. 사실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선 뭐 뉴스 한번 볼까요? 그래요. 네. PD님이 또 급하게 또 뭐 조정하려고 하다가. 또 침수네요. 네, 이거 침수 뉴스밖에 없으니까 음. 우선 1조 4천억을 쏟아부었는데 속수무책이다. 아 1조 4천억이라는 강남, 네, 강남 얘기입니다. 네. 1조 뭘 4천억을 쏟아부은 쏟아부었는데 뭘 쏟아부은지 모르겠어요. 이게 강남 어저께 강남 이거 저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보다 더 심했어요. 더 심해가지고 지금은 막 차가 그냥 뭐예요? 버스가 한 절반 이상 잠기던데. 아니 우리 저희 대치동 있던 그 근처에 저희 네. 형수님이 출퇴근을 하시는데 아 그 저기 네, 그 세무사. 세무사. 네네네. 네, 근데 거기서 일을 보시고 6시에 퇴근을 하셨대요. 네. 퇴근을 하시고 오늘 아침에 궁금해가지고 전화했는데 6시에 퇴근하고 나서 본인이 퇴근하자마자 허리까지 물에 잠겼다는 거예요. 진짜? 네, 한 7시 반쯤 8시쯤 되니까 어. 허리까지 물에 잠겨가지고 늦게 퇴근하는 사람들 다 지금 죽을 뻔했다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가보니까 또 물이 싹 빠졌대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또 찰 거래 물이. 차겠지. 네, 또 찬대. 자 그래요. 세계적인 도시입니다. 서울에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강남이거든요. 강남이거든요. 강남인데 그 네. 정도라고 한다고 하면 다른 지역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이게 강남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대가 14m가 낮대요. 그렇죠. 평지보다 음. 항아리 지형이라서 네. 물이 항상 차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치수에 대한 대비를 한답시고 1조 4천억을 써가지고 뭐 배수 구역을 조정하고 네. 하수 관로를 개선했는데도 안 팔당 댐을 갖다가 그냥 대량으로 방류해 버리면 한강이 다 차올라가지고 넘실넘실하는데 이게 뭐 되겠느냐? 백약이 무효다 이런 맞아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 어렸을 때 또 어렸을 때 얘기하면 네. 저 옛날 대치동에서 살았을 때 그때도 한번 비가 한번 와가지고 양재천이 넘쳤거든요. 네. 그래서 학교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양재천 건너편 사는 애들은 빨리 집에 가라. 그래서 진짜 중간에 갔거든요. 집에 가는 게 더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럼? 아니 빨리 가지. 그게 넘치기 전이니까 넘치면 애들도 네. 집을 못 가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냥 끊어서 빨리 이제 집으로 이제 가라고 했고 하루 지났는데 집에 그러니까 아파트 1층 방까지 물이 찼습니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막 보트 타고 다녔어. 네 맞아요. 막 수영도 하고 막. 맞아요. 근데 우리 집은 다행히 좀 지대가 높아서 안 잠겼는데 그 바로 앞에 지금 청실 아파트. 네. 지금 대레펠이죠. 네. 대치 레미안 팰리스가 옛날 청실 아파트였는데 거기 아마 사셨던 분도 알겠지만 1층 중간까지 물이 잠겼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물자국이 남거든요. 음. 이게 수해가 다 지나가고 나면은 물자국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경기도 광주라든가 뭐 네. 하남시 같은 데 가보면 그 덕보교라고 있습니다. 음. 덕보교까지 물이 넘쳤던 적이 있어요. 네. 주유소 기둥에 이렇게 물자국이 사람 허리까지 차 있는 게 아. 물자국이 남아 있고 그거 난리가 나더라고요. 민현님네 살던 동네는 문제 없었습니까? 저희도 좀 지대가 높아가지고 이렇게 매년 뭐 수해가 발생해도 뭐 크게 문제는 없지만 서울시에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되게 그 편차가 많은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요? 사는 지역에 1조 따라서. 4천억이 좀 너무 아깝긴 하네. 진짜 근데 아깝다. 어디 그러니까 행정력이라는 거 그다음에 자금이라는 거를 좀 올바르게 썼으면 좋겠는데 그냥 미봉책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다가는 이런 참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굉장히 애도에 하는 마음으로 목이 메이네요. 그래요. 반지하 가족 3명이 이제 물에 익사를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충격적인 뉴스네요. 한 분은 그러니까 이게 자매 40대 자매랑 그다음에 자녀 한 명이 이제 사망을 했는데 발달 장애가 있어가지고 탈출을 못했대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거. 난 생각만 해도 진짜 막. 그러니까 이게 저기 우선은 신림동이라고 하면 우리가 뉴타운 지금 뭐 그죠? 재개발 막 준비 중에 있고 이주하고 있고 이런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참 이거 안타깝습니다. 네, 10대 딸이 제가 알기로는 10대 딸이 아마 발달 장애가 있는 거 아닌가. 그래, 이거 이런 건 뉴스 얘기하지 맙시다. 네,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내용이고. 안타깝습니다. 그 와중에 이 신림동에서도 이 정신 나간 놈이 펠프스. 수영하고 이게 뭐예요? 이거 유튜브로 봤더니 어떤 놈은 한 놈은 막 깔깔거리면서 찍고 있고 한 놈은 여기서 막 저기 물안경 끼고 막 아니 수영을 하고 있더라고. 저러다가 저기 전봇대나 감전돼 죽어요. 죽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이런 짓을 왜 하냐고. 이게 아무리 뭐 이거 쇼츠로 올려가지고 150만 명이 보고 이래서 돈 뭐 얼마나 벌겠다고 이 짓거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문제입니다. 참사 일어나고 이렇게 사람들 돌아가시고 하는데 이게 뭐 신나는 일이라고 여기서 수영을 하고 지랄이야 미친놈. 하여튼 아유. 저는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네. 제가 아까 전에 그 청실 아파트 물 잠겼다고 네. 했었잖아요. 사실 저 친구들이랑 사실 이렇게 놀긴 했었습니다. 솔직히.
왜 그러셨어요? 아 그때 어렸으니까 잘 모르니까. 이거 웃기긴 하지만 감전될까봐 걱정이죠. 그러네요. 역대급 재난상에 장난치고 싶을까 저도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나이 먹- 이 고독하신 양반 되게 어저께 화제가 많이 됐었잖아요. 이 제네시스인데 썬루프 위로 탈출하셔가지고 여기 왜 갔을까? 모든 거 아니 그냥 어떻게 가다 보니까는 이제 여기 사거리로 온 차가 없을 테- 가지고 없었을 서초동 텐데. 아파트 단지 앞인데 집에 가려고. 그래 이것 때문에 오늘 저기 그 윤석열 대통령도 출근을 못했다고. 네, 그러니까 출근을 못 하신 건지 퇴근을 못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퇴근했겠지. 아니 뭐 헬기를 타고 그 수해 복구 현장을 뭐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뭐 주변 소음 때문에 또 시민들한테 해를 끼칠 수도 있다 그래서 안 갔다고 하는데 이래도 욕을 먹고 저래도 욕을 먹고 욕 먹을 일만 천진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자기네 집에서요. 네. 옆에 검찰청까지 별로 멀지 않는데요. 거기 검찰청일 때는 헬기가 뜰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가면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분이 사실은 아크로비스타 지하 주차장도 물이 차가지고요. 차를 막 빼고 뭐 소방차가 출동을 하는데 소방차라고 벼이 있겠어요? 못 가. 그러니까 이게 소방 인력이고 경찰 인력이고 다 무용지물화 돼 버리는 게 이 재난, 재해 이런 거는 그러니까요. 인력으로는 답이 없어요. 대통령 집까지 물이 잠기는 상황인데 뭐 네. 일반 시민들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강남역. 아빠 꼭 집에 돌아갈게. 아, 근데 이것도 진짜 씁쓸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씁쓸하죠. 어떻게 예. 예, 이런 패러디까지 이제 나왔대요. 이게 기사에서. 우푼이라고 하죠. 우푼. 우푼 얘기죠. 네. 그 G90, 와 이거 G90 이것도 현대에서 광고하는 겁니까? 아니 이렇게 패러디가 지금 돌고 있대요.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일이 한두 번 있었느냐? 한두 번이 아니죠. 그래서 이게 2011년 뉴스거든요. 빼낸 뉴스인데. 네, 오세훈 전 시장 시절에 그래서 11년 정도. 우면산 그 무너져가지고 네네 거기 뭐죠? 흙이 막 산사태가 나가지고 또 그때도 인명 피해가 발생을 했었죠. 그래서 그때가 삼성 레미안까지 아파트까지. 맞습니다. 아파트 앞까지 바로 갔었죠. 그래서 네. 이 양반이 이제 그 전까지는 뭐 이것저것 하면서 이 수방 대책에 대한 예산을 깎겠다 해가지고 욕을 엄청 먹다가 우면산이 한번 무너지고 나자마자 바로 태세 전환을 하면서 수방 대책을 전면 개선하겠다 이런 뉴스가 이제 나왔었는데 그래서 11년 전에. 그렇지 11년 전에 그래서 10년 동안에 거쳐서 장기간으로 뭐 빗물 펌프장 뭐 확장을 한다든가 네. 하수관 노하수관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넓혀가지고 뚫겠다 이래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강남역 1조 4천억이랑 맞습니다. 같은 내용이잖아요. 네, 근데 그 5조 10년 동안 5조 원을 투입을 해가지고 서울시에는 두 번 다시 이런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잘렸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아니 안 했어요. 아까 1조 4천억 강남에 했다며. 네, 했는데 1조 4천억 가지고는 터무니없는 얘기고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2011년 12월 20일인데 바로 잘렸어요. 오세훈이가 그 먼저 발표를 하시고 잘렸는데 이제 시민단체에서 서울시의회가 이제 그 10조 아니 5조 원 10년 네. 동안 5조 원의 예산을 이제 통과를 시켰거든요. 시민단체라는 인간들이 나쁜 예산 톱10을 해가지고 반대를 했는데 뭐냐 1번이 빗물 배수 터널. 이거. 광화문 신월 사당 일대.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전 시장이 했던 그거를 이제 이걸 갖다가 나쁜 예산이다. 나쁜 예산이다 그래가지고 다 삭감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은 피해를 더 크게 만드는 상황일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거 저는 그죠? 이 시민단체라는 인간들이 뭐하는 인간들인지 몰라가지고 네, 뭐하는 인간들일까요? 시민단체 하시는 분들이죠. 그리고 무슨 시민단체냐고? 시민들을 위한 단체. 뭔 시민들을 위한 거지? 그냥 다 뻔하잖아요. 정당에서 뭔 시민들을 위하는 거야? 정당에서 자기네들의 정치의 흔들림 없이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들이 보통 시민단체들 많이 이용을 그래서 하잖아요. 이거 이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옛날에 이제 그래서 그 수해 예산을 자꾸 오세훈 시장이 깎아먹는다고 해가지고 네. 물난리 날 때마다 오세이돈이라 그랬어요. 오세이돈. 포세이돈하고 오세훈하고 합성을 하고 그래서 오세이돈이라고 하면서 뭐 물난리만 나면 오세이돈께서 뭐 강림을 하셨다 이래가지고 네. 비아냥거렸었는데 이 인간들이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지네가 이거 깎았어 예산을. 박원순 전 시장이 돌아가신 박원순 전 시장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의원 수가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 지금 현재 그때 당시에는 한나라당이었죠.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거 예산을 통과시켰다가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이 예산을 다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렸다? 다 없애버렸어요. 결국은 이게 1년에 어쩌다 한두 번 아니면 그 해는 지나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아니한 생각 때문에 근본적인 어떤 수해 방지 대책이
뒷전에 머무른 게 아닌가 싶어요. 하지만 음. 이거는 어찌됐든 한번 좀 제대로 이런 시설을 갖춰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사람 죽고 사는 문제를 갖다가 토목에다가 힘을 실어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예산을 다 깎아버린 거예요. 그냥. 우선순위를 좀 뒤로 아니 돌린 무조건 거예요. 건설은 안 돼. 토목은 안 되는 토목은 거야. 안 된다. 원래 네. 파란 색깔 계신 분들이 항상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거잖아요. 네. 토목 건설은 안 된다. 음. 토목으로 하는 돈 벌이는 안 된다. 그죠? 그래서 4대강 하는데 4조 원이나 들였는데 음. 다 원점으로 돌려버렸잖아요. 그죠. 사실은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사실은 건설업을 활성화하는 게 가장 사실은 빠르게 빠른 거죠. 빠르게 할 수 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렇습니다. 파란 색깔 계신 분들은 항상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했기 때문에 특히 SOC 사업이라든지 그죠. 이런 것도 많이들 이제 좀 지지부진해지고 지금 사실 서울이 이렇게 자 주택난이 일어났던 부분도 사실 그냥 10년 동안 그런 생각을 못했던 거죠. 이런 토목이라든지 건설에 대한 거를 네. 사실 못하게 많이 막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때 뉴스가 지금 뉴스가 네. 그래서 딱 제가 맞는 거네요. 지금. 일부러 이걸 찾아왔어요. 2011년부터 이런 수해 방지를 위해서 서울시 예산을 짰었고 네. 이 예산을 집행했었고 통과까지 시켜놨는데도 왜 이 모양이냐 이런 개 거지 같은 놈들이 예, 어떤 이상한 짓거리를 해가지고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 이런 뉴스 찾아온 것도 대단하네요. 네. 뭐 아니 11년 저는 전 이거를 다 뉴스네요. 말씀을 드려야지 이게 현재 상황이라든가 앞으로를 대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탈토건을 외쳐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그 시민단체가 결국에는 뜻을 잃어가지고 네. 누구 탓을 하자는 건 아니지만 모든 게 결과론이잖아요. 결국에는 과정을 준비했었고 이렇게 되지 않아도 됐을 일을 갖다가 그 돌아가신 세 분 뭐 지금 실종되신 분까지 8분 그 뭐 우리 가족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개 같은 짓입니까? 알겠습니다. 일단은 아유. 11년 전의 뉴스를 네. 갖고 이렇게 방송하는 데는 아마 저희밖에 없을 네. 겁니다. 그죠? 이런 방송 있다고 하면은 그 방송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없으니까 우리 거 보라는 얘기잖아요. 네, 우리 거 저희 거 말이죠. 네. 자 이제 진정한 부동산 이제 뉴스입니다. 부동산 뉴스죠. 자 깡통 전세 들어서 보증금 사기가 기승한다고 합니다. 네. 기승. 화곡동을 딱 집어서 이제 얘기했잖아요. 근데 제일 많다고. 지난달 전세 사고가 21건 421건. 역대 최고. 최고랍니다. 네. 근데 이거 사실 예전에도 다 있었던 일들이에요. 깡통 전세 문제 생겼던 거는 없을 수가 없죠. 예, 계속 있었던 일인데 증가를 했다는 건데, 그죠? 증가를 한 걸까요? 아니면 신고가 많이 늘었던 걸까요? 저는 증가한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거에 대한 처음에 발단 원인을 알아야 되잖아요. 네. 전세가 올라갔다는 그 이유를 알아야 돼. 그 이유를. 저는 이게 사실은 우리가 말하면은 지금 그 무슨 부동산 입법 있죠. 네. 사실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급격하게 전세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 상황이 생긴 거예요. 왜냐면 이거 그때 당시 이 전세 들어갔던 사람들 보통 최하 2년 전에 들어갔던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리고 사실은 이게 보증보험을 들은 사람들도 주임사를 주임사 하신 분들이 이제 100% 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죠? 그 사실 얼마 안 됐단 말이야. 그러면 그 다음에 최소 2년 전에 워낙 전세 매물이 없고 금액이 올라가다 보니까 사실은 매매가를 확인을 못하고 전세로 들어가신 분들이 이 상황이 생긴 거거든요. 상황이 전체적인 상황이 다 그렇잖아요. 집 사지 마라. 대출 안 해준다. 그 와중에 임대차 입법해가지고 4년 동안 연장해서 살 수 있게끔 해주겠다. 네. 임대 보증보험은 1년 전부터 필수로 집주인한테 물려가지고 안 하면 뭐 벌금 때리고 과태료 때린다. 아니 그런 와중에 집을 구하려고 했는데 집값 떨어진다. 뭐 집 사면은 적폐다. 다주택은 무슨 죄악 시해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집을 누가 사냐고 젊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싸들은 전세 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놓고 나서 전세 사기라고 하면은 네. 이걸 뭐 누가 이해를 하냐고 이걸. 물론 건수가 상당히 많아요. 많아요. 그죠? 421건이래잖아요. 그죠? 한 달 동안에 한 달 동안에. 그럼 금액이 얼마예요? 872억 원이라면 거의 한 2억 원 돈 되네요. 그죠? 평균 2억 정도. 평균 2억 정도 되는 거네. 평균 2억짜리 집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 아파트는 없다. 없습니다. 없어요. 왜냐면 갭이 워낙에 크니까. 네. 그러니까 2억, 그러니까 전세금이 2억일 거 아니야. 깡통 보증금이. 전세라고 하는데 보증금 2억이면은 보증금 2억짜리에 깡통이라고 그러면 매매가가 2억이 2억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 서울의 웬만한 지역이에요. 그죠? 네. 웬만한 우리가 뭐 괜찮다 싶으면 2억짜리 매매하는 집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다세대 막 안 다세대 빌라인데도 안 좋은 지역이야. 좋은 지역이죠. 개발이 안 되거나 안 되는 아니면 지역. 입지적으로 후졌던가.
그런 지역들인데 그런 거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오죽하면 들어간 지역이냐 이거야. 그리고 이게 악순환이라니까요. 이게 자금력이 부족해가지고 서울 외곽 지역에 내가 최소한의 어떤 주거라도 바라는 사람들이 이런 사기 피해를 당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임대차 입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지금 막 꼬이다 보니까 사실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게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네. 상황이. 그러니까 전세값은 지금 올라갔는데 일부 떨어졌다고는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전세 금액이 2억 미만에 있는 전세 서울에 있는 거 들어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 그러니까 어쩔 수 이 사람은 또 그 돈 빼가지고 딴 데 가가지고 2억짜리 또 들어가야 되는 거야. 돼요. 네. 아니면 전세 대출을 받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대출 이자가 또 비싸다 보니까 월세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밖에 안 되는 거고. 무서워서 못 들어가지. 그리고 지금 전세 놓는 집도 얼마 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안 좋은 상황이 계속 생기는데 결국에 피해는 누가 입습니까 이걸? 세입자잖아. 세입자, 돈 없는 없고 세입자. 집이 없는 사람들이 집 없는 대부분이잖아요. 세입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정책이 이게 하나가 잘못되면은 계속 꽈배기처럼 꼬여가지고 그러니까 임대차 입법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없애야 사실. 되는 거예요. 나는 없애야 된다고 봐요. 당장 없애고 그 다음에 임대주택을요 사실은 많이 공급을 해야 됩니다. 엄청 공급을 해야 어. 되는데 뭐가 문제냐? 이게 서울 안에 임대주택 공급할 데가 어딨냐? 없어. 빈 땅이라는 게 있어야 공급을 하지. 그러니까 택지 개발을 좀 해서 네. 진짜 임대에 살아야 되는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진짜 살 수 있는 지역에 그 원하는 금액대를 만들어줘서 넣어줘야 돼. 근데 이게 서울이라는 행정구역 안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항상. 솔직히 이거 해결 방안도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해결 방안은 우리가 매입형 임대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네, 매입 LH나 임대. ACS에서 네. 진행하는 이런 다세대 빌라 같은 경우에 매입 만약- 임대로 해야 돼. 매입 임대로 돌려야 되고 네. 집 보증을 빼주고 자기가 원래는 다시 임대를 받아야 돼. LH가 관리를 하면 네. 문제될 게 없거든요, 사실은. 그냥 이런 것들은 사실은 몰수 경매 들어가지 말고 네. 그냥 싸잖아요. 2억이잖아. LH가 사버리면 사버리면 되지. 되거든 이거. 그렇게 되면 이런 피해가 안 생겨요. 근데 이게 참 그냥 이걸 보시면 되죠, 뭐. 3,278억 원을 LH 예산으로 또 집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야지.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게 다 세금이라고. 또. 자, 봐봐요. 3,270억을 들여가지고 지금 임대 이거를 받아서 공급하는 게 빠르겠어요? 아니면은 집을 집을 지어가지고 땅을 사서 집을 지어서 아니 공급하는 근데 게 빠르겠어? 어차피 있는 집 가지고 교환하는 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최소한의 공급 측면이라는 거는 다 배제를 하고 네. 세입자가 이 세입자들 만약에 이거 잘못돼 가지고 자살하거나 막 이러면은 아무도 책임 못 지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어차피 이거 보증보험에서 돌려줄 겁니다. 못 돌려준다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돌려줄 수밖에 없지. 왜냐면 보험을 들어놨는데 보험을 이제 집행을 하려고 그러니까 거부한다니까. 거기가 원래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고. 원래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고 나서 원래 집주인한테 그거 뭐예요 그거? 뭐라 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돈을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상권 이게. 청구를 구상권 받아야 청구를 돼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구상권 청구해도 이 사람이 개털이니까 못 받잖아. 못 받죠. 그러면은 경매 때리지 말고 이거를 갖고 매입을 하라는 얘기야. 매입을 해야지. 그 전세 보증금만 갖고. 하여간에 저 너무 안 좋은 거야 이게. 전부 네. 이거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니까. 왜 이렇게 만든 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이게 단추가 잘못 껴진 거야. 아 진짜 나는 미친 거 같아. 이거 법 만든 사람들 보면 정신이 나갔어 반. 몰라서 그러는 거야. 이 부동산 아니 모르면은 건들질 말지. 모르면서도 밀어붙이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냐고. 건드려서라도 자기 표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정치하는 사람들이 표지 뭐 딴 게 뭐가 있어. 안 그래요? 전세를 살아보지 못한 위정자들의 어떤 졸속 행정이 아닙니까? 졸속 입법인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은 그거 그때 당시는 다 그런 거야. 집 가진 사람들은 다 적폐고 네. 집이 없는 서민들한테 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니 결국에는 그러면은 이게 이집 없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뭐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이 찍어야 돼요 또? 이제는 안 찍지. 이러면 안 찍잖아. 그러면 어. 지네 표 못 받을 거 뻔히 알면서도 근데 왜 이제 그렇게 이걸 아셔야 멍청하게 됩니다. 하냐고. 저희가 이제 최근에 우리가 이제 뉴스하고 나서 두 번의 정부를 겪었잖아요. 이 두 번의 정부를 겪는데 이 두 번 다 이 정부를 장악했던 여당들은요. 각 당들 중에서 최고에 있는 애들입니다. 그죠? 좌측에서도 가장 최고의 당이었었고 우측에서 최고의 당이야. 여기서 더 이상의 좋은 당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정책들은 계속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야. 새로운 애들이 들어와서 이걸 확 바꾸는다? 내가 봤을 때는 어렵다고 봅니다. 제가 요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좋은 겁니까? 아니요, 그냥 내가 요거 하나 보여드릴까? 한번 보고. 내가 요거 아니 이거 혼자서 내가 개인적으로 얘기하려고 했던 건데 네. 제가 요거 되게 여러분들이 요거를 와닿으실까 싶기도 하지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요. 근데 요거 하나 틀어주세요.
뭐, 심슨 가족이라고 아시죠? 이거 저희 집을 보통 심슨 가족이라고. 네. 그러니까 심슨 가족 보면은 네. 이 친구들 되게 폭스에서 만든 걸 거예요 아마. 근데 되게 그 정치적인 색깔을 가감없이 막 드러내는 그렇죠. 거죠. 여기 막 대통령들도 막 나오고. 네, 그러잖아요. 맞아요. 전직 대통령들 희화하고 나오고 막 막 그러잖아요. 연예인들도 나오고 네. 막. 심슨이 이래요. 네. 선거를 멈춰 이래요. 보니까 이놈들은 외계인이야 이래요. 정치하는 사람. 이게 좌파고 이게 우파거든요. 근데 근데 넥타이 색깔이 좀 원래 딱 다르게 썼어야 되는데. 외계인이야 하면서 싹 벗겼더니 진짜 외계인인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 막 이래요. 와 하니까 외계인들이 그래 맞아 우린 외계인이야 하더니 근데 니들이 뭘 어쩌겠어 양당제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양당제잖아. 양당제잖아. 너나 지금. 나나 똑같아. 너희는 좋든 싫든 우리 둘 중 하나를 뽑아야 돼. 신기하네요. 내가 얘기하는 것도 비슷하네. 그래서 그 얘기해서 제가 생각나가지고 나는 제3당에 투표할 거야 그랬더니 너희 둘은 싫어 그랬더니 그러시던가 그럼 네 표가 종이 조각이 되어도 상관없지. 그러니까 종이 조각이지 사실은. 그래서 이게 양당제가 이제 장점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뭐 대한민국에는 실질적으로 양당제잖아요. 네. 그거를 양당제죠. 타파하기 위해서 뭐 제3세 지대로 해서 네. 안철수 대표가 많은 노력했습니다만 역시 다시 기존의 정당으로 소용없다니까. 들어갔잖아요. 철수형 결국 철수했잖아요. 그래서 양당제 그래서 공고화돼가지고 저기 외계인이 둘 중에 하나 좌파인지 우파인지 몰라요. 어쨌든 외계인이 취임을 해요. 그래서 외계인이 이제 우리를 노예처럼 부려먹는 거야. 맨날. 그래서 막 때려. 그래서 이제 마지 심슨이 호머 심슨한테 구박을 해요. 참 왜 쟤 뽑았냐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봐? 나는 다른 외계인 뽑았다고. 다른 의견 여기 있나요? 아니 이쪽 뽑은 게 아니라 이쪽 뽑았다고. 다른 양쪽에 다 양쪽에 나는 이쪽 이 나처럼 노예처럼 부려먹는 애 뽑은 게 아니라 다른 놈 뽑았는데 왜 나 근데 쳐다보냐고. 똑같아요. 누굴 뽑던 걸 외계인 똑같아. 뽑으면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아. 결국은 그냥 아유. 우리 부동산 뉴스니까 부동산 쪽으로만 네. 말을 하지만 있는 놈들은 못 건듭니다. 아유. 맨 없는 사람들 갖고 들들 볶고 가자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이 만만한 거야. 그러니까 이 시대가 오는 거야 이제. 그래요. 또뭐 이자를 내느냐 월세를 내느냐 싸움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요. 그래요. 보게 되면은 이제 의학풍선님이 시민을 빙자한 이익단체 아까 전에 네, 우리 이익단체죠. 얘기했던 분들. 그다음에 럭키 람보르기니님이 좌파 정치 세력이죠. 까만콩님 시민단체는 건달이라고 하는데 건달이에요. 맞습니까? 네, 진짜? 맞아요. 깡패 새끼들이지. 그럼 나라돈 잘 가져가기 쉽잖아요 시민단체가. 그래요. 사실 우리가 나라도 세금 내는 빼먹기. 것도 제가 몇 번 방송에 되게 삥 네. 뜯는 거다. 삥 뜯는 삥 거죠. 뜯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윤화수님인가요? 윤화수님. 윤화수님 시민단체 민노총 갑질단체 서민을 위한 단체 아닙니다. 서민 위한 단체 아닙니다. 환경단체, 시민단체, 그다음에 전장현이라고 있잖아요. 전장현, 네. 전국 장애인 연합, 음. 그분들도 시민 단체거든요. 네. 진짜 장애인 연합이라고 하시면 그렇게 뭐 멀쩡한 사람 다 손발 잘라놓고 그렇게 시위 안 하죠. 최근에 그 지하철 네.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었죠. 뭐 나도 불편하니까 너네 다 죽어야 돼 막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런 그 극적으로 막 이렇게 극한으로 치닫는 그런 행동을 하는 인간들은 저는 척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이제 흑백 논리나 이분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와는 다른 생각 가지면 적이다. 나와 반대되는 네. 상황을 가지면 적이다라고 생각을 아니 내가 해가지고. 불편하면 너도 불편해야 돼 막 이런 식이잖아요. 그런 식이죠. 네.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그래요. 그 와중에 부동산 DJ님이 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방송 화이팅 하세요. 그 부동산 DJ님이 오라고 협박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네. 누굽니까? 너 윤민국이지? 이거 그러면 저기 우리 소장님 아니 혹시 한정우 소장님이실 수도 있는데 네. 그래요. 죄송합니다. 살고 싶어 왔습니다. 그러면은 너 민국이잖아. 또 아시는 분이 아니 여기 부동산 DJ라고 네. 저희랑 유명하신 예전에, 분이세요. 유명하신 분이시죠. 한정훈 소장님 윤민국 본부장 해가지고 이 부동산 컨설팅 쪽에서는 가장 오래된 회사 중에 네. 회사 이름 갑자기 생각 미래가치투자연구소인가요? 네, 미래투자가치 한정우 소장님 제가 몇 번 이렇게 술도 얻어먹고 했었는데 언제 조만간 한번 저희가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나중에 뭐예요? 민영님도 한번 같이 보시면 같이 보세요. 코드가 잘 맞을 것 네. 맞을 것 같아요. 한정우 소장님이 또 노래 잘하시기로 유명하시잖아요. 한정호 소장님하고는 안 맞아요. 민국이하고 좀 윤민국 본부장하고 잘 맞지. 네, 한정호 소장님은 네, 기대합니다. 학수고대 하겠습니다. 학수고대한데 또 조만간 뵙겠습니다.
그래요. 자, 임대차법 2년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될 거다. 뭐 맨날 얘기하면 뭐 합니까? 이게 혹시 저기 뭐예요? 저기 민현님의 5분 브리핑 내용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 민현의 5분 브리핑은 이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민현님 5분 브리핑 먼저 듣고 가죠. 먼저 할까요? 네. 네. 5분 동안 여러분께 제 어떤 뭐 사안이나 이슈를 말씀드리는 5분 브리핑 시간입니다. 최근에 이 저금리 시절에 지난 시절 저금리 시절에 대출을 받아서 이제 주택을 매수했던 2030 세대들이 최근 들어서 이제 서울의 이제 집합 건물 아파트 매입 그 비중이 최근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집값이 하락세로 접어들었고 금리까지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주택을 매수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 되었죠. 최근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뭐 3%에서 6%대까지 지금 뭐 6%대까지 이제 치솟고 있고 생애 첫 주택 매입자에게 주택담보대출 LTV가 80% 적용이 되는 것이 이번 달부터 시행이 됐지만 이 기사를 보니까요, 뭐 30년 만기 5.9% 잠깐 기사 좀 보여드릴게요. 30년 만기 5.9%로 6억을 빌리면은 6억을 빌리면은 월 상환액이 358만 원에 달한다. 이거 뭐 월급이 그대로 주택담보대출 이자로 나가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2030 세대들은 임대주택에 눈을 돌리게 되는데 아까 좀 우리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청년 매입 임대주택 이번에 이제 공모를 했는데 서울에서 이제 102대 1의 경쟁률이 나올 정도로 지금은 주택 2030 세대들이 주택 매수보다는 임대주택에 많은 관심을 갖는다고 합니다. 이 청년 매입 임대주택은 1순위는 보증금 100만 원에 주변 시세의 임대료의 40%, 2순위는 보증금 200만 원에 임대료는 주변 시세 50% 정도로 그런 혜택을 준다고 하는데 여튼 뭐 이러한 상황이 지금 이제 고금리와 주택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집값 하락으로 인해서 고금리 때문에 이제 매수세가 줄어들면서 임대주택으로 눈을 돌리면 이제 관망하는 상황이 지금 계속 일어날 것 같은데 향후에도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금리도 계속 오르고 있어서 젊은 층들이 관망세를 이루고 있다. 임대차 시장 불안도 지속이 되면서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많은 그 2030 세대들이 호응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요. 앞으로 향후에도 그렇다면 이제 주택 매입 LH에서 하는 청년 매입 임대주택이 얼마만큼 많이 이제 공급이 되고 얼마만큼 많이 서울시에서 진행을 할지 그 부분이 많이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여튼 빚내서 집 사기는 아무리 좀 깔끔하게 좀 해주세요. 빚을 내서 이제 집 사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언제까지 이러한 상황이 진행될지 지속이 될지 참 상당히 좀 안타까운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요. 나 민현이 이렇게 방송하는 거 보면 좀 매력이 좀 있어요. 뭔가 여백의 미도 좀 있는 거 같고. 여백미. 왜 이렇게 시끄러운 것이냐. 그리고 도대체 솔직히 난 잘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고. 기사를 뭘 그런 말씀을 하시고. 기사를 말씀드리는데 결론 내리기가 네. 저도 딱 결론 내리기가 참 어려울 그러니까, 정도로 아니 내가 왜냐면 그래요. 제일 많이 들은 내용이 금리, 관망, 2030 뭐 요 얘기 제일 많이 들은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지금 2030의 지금 MZ 세대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죠? 젊은 친구들이 그래요. 기사 내용을 보게 되면은 집을 매수하는 것보다 그죠? 임대 쪽으로 많이들 선회하고 있다. 아니 근데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는데 뭐 어떻게? 그런데 아까 말하면 관망이라는 거는 뭐 내가 집을 살 때까지 기다리려고 하는 거 약간 사다리 역할 때문에 관망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임대주택을 들어가기 위해서도 그것도 경쟁률이 높다 보니까 관망을 한다는 겁니까? 반대로 이제 금리가 좀 떨어지는 시점이 오면은 그때 들어가서 대출 받아 집을 사려고 하지 않는가? 뭐 그런 그러니까 생각이 그 드네요. 전까지는 임대주택에 살다가 그래요. 그럼 그래도 그분은요 그래도 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좀 정신이 좀 괜찮으신 분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거의 이제 있겠죠 당연히. 신혼인 최모 씨는 서울 아파트를 사려던 생각을 접었다. 네. 집값이 하락을 거듭하면서 무리해서 집을 사더라도 가격이 내려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탓이다. 높아진 기준금리도 최 씨에게는 부담이다. 이거는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그래도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이지.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높아진 금리 때문에 집을 못 산다. 물론 금리가 부담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무조건 100% 있죠. 네. 저도 만약 저도
예전에 그랬었으니까. 네. 근데 이게 시간이 그 금리가 고금리로 진행한다는 게 사실은 그렇게 오랫동안 유지되지는 않거든요. 제가 일단 경험상 보게 되면 한 1년도 거의 안 걸리는 부분들이 많아요. 대부분들 1년 안에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상황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충격을 주는 네. 거지. 물가 안정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한 대 딱 명치 한 대 그렇죠. 때리고 어이구 이러면은 다 이제 안 때리고 기다려야 되는 거지. 네. 이걸 계속 때리면 죽거든요. 왜냐면 이게 경기가 지금 안 좋다고 하잖아요. 경기가 안 좋아지게 되면은 경기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다시 또 금리를 물가 내리는 내려 것밖에 없어요. 금리 인하밖에 없어요. 계속 반복이 되는 거 미국도 내년 이제 하반기 정도부터는 다시 네. 원상 금리를 다시 원상 그런 얘기 하고 있죠. 그 얘기하고 우리 있더라고요. 뉴스에도 몇 번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그럼 11월 달에 이제 선거 끝나게 되면 다시 원상으로 돌아가는 게 아마 내년 한 상반기 정도쯤 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 상황이 크다니까요. 근데 경제학을 좀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도. 이게 언제까지고 뭐 금리 인상한다, 뭐 공포심을 주고 아니 90% 사람들은 경제학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그냥 내 돈 얼마 벌면 얼마 쓰겠지 이 생각만 하고 있는데 이 흐름을 알면 되거든. 그냥 그렇죠. 되게 쉬워요. 근데 결국에는 물가는 다 오른다니까. 음. 결국엔 다 올라. 그러니까 내가 보장 자산을 하나 갖고 있으면은 그 자산 가치가 계속 올라가니까는 부동산을 하나씩 갖고 있으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사 언론에 나온 기사 때문에 좀 일일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이것 때문에 어이구 큰일 났다. 이제 그러니까 곧 이거들은 뭐 죽겠네, 젊은 막 이러고. 친구들은 이 기사만 보고 안 야, 사. 집 사면 큰일 난대. 좆되는구나 이거. 큰일 난대, 막 그 이러고. 임대 아파트 들어가려고 해도 경쟁률도 엄청 높구나 이거. 아니 우리 엄마부터 그러는데 뭘 어. 야야야 금리 또 오른댄다. 너 부동산 하는데 너 큰일 났다 이래. 안 큰일 났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뭐 영끌이든 뭐 과거에 이제 저금리 시절에 네. 다들 야 지금 집 안 사면은 패닉 바잉 효과가 지금 집을 안 사면은 나중에 못 산다 바보 아니 된다. 지금 그런 집을 안 느낌이 있었잖아요. 사면은 월세를 비싸게 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뭐 집을 사도 이자 비싸게 나가지. 전세를 살아도 이자 월세가 비싸게 나가지. 저 월세를 살아도 월세가 비싸게 나가지. 그러면 병신같이 집을 사면 되지. 어차피 비싸게 나가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딱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치에 되는 것만 저는 사는 그럼요. 거를 저 말씀드리거든요. 오버해서 사는 거는 좀 그래. 사실은. 오버해서 사는 건 안 돼요. 아니 오버해서 대출도 안 해준다니까. 그러니까 예전같이 뭐냐면 신용대출도 끊고 그러니까요. 회사 대출 끊고 아니 그다음에 담보대출 끊고 대출을 안 해주는 세상에서 어떻게 대출을 받을 건데 능력이 되면 받아가지고 사라고. 근데 이게 부동산 대출은 그래도 좀 안전하잖아요. 안전하죠. 솔직하게. 왜냐면은 현재 지금 보게 되면 우리가 암만 집을 좋은 집을 산다 하더라도 원래 그냥 일반적인 대출 40%밖에 안 되잖아요. 안 돼요. 그것도 이제 9억 이하. 그 이상 되는 것도 줄어들고 15억 이상 아예 아예 되지가 안 않는단 해줘. 말이죠. 그러면은 이게 실질적으로 내가 집값이 100만 원이면 40만 원 대출해도 남은 60만 원 남는 거잖아요. 남는 거죠. 이렇게 안전한 대출이 어딨어. 근데 지금 솔직하게 말해서 주식이라든지 코인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신용대출 받게 되면 내가 100만 원 있으면 200만 원까지 대출 100만 원 더 맞아요. 해준단 말이죠. 그게 사실은 더 문제인 거야. 아니 요새 무슨 오케이 저축은행 이런 데 보면은 맨날 띠띠띠띠띠띠띠 하면서 뭐 소득만 증빙 소득 증빙도 필요 없이 뭐 당일 대출 500만 원 뭐 이렇게 하잖아. 계좌에 그냥 500만 원 있으면 500만 원 더 해준 거예요, 사실. 아니 그게 위험한 거 아니야 대출은? 그거 해가지고 돈 번 애들은 땡큐인데 날린 애들은요 그냥 개털된 거예요. 그거 해가지고 솔직하게. 주식 하잖아. 그거 해가지고 코인하고 막 이러다가 다 날려먹으면 그렇죠. 내 순 자산 마이너스 500만 원을 갖다가 저기 대부업체에다 빌린 건데. 그러니까 부동산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100만 원짜리인데 40만 원 대출 받아가지고 60만 원 내 돈 주고 샀어요. 그러면 집값이 솔직히 말해서 60%가 빠지기 전까지는 이거 누가 못 건든단 말이에요 이거. 다른 재산에 비해서 담보 가치가 확실하니까. 그렇죠. 아니 맞죠. 집이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리고 집이 모자라니까는 월세 올라가지 전세 올라가지. 아 금리 올라가면 전세 사는 사람 월세 사는 사람은 안 죽습니까? 아니 왜 집 사는 사람이 제일 안전한 사람을 갖다가 뭐라고 해. 그러니까. 바보들 아니야. 아니 내 거 있잖아. 내 거 있는데 뭘 걱정을 하냐고. 남의 거를 빌려 사는 놈들이 돈을 많이 내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아유 진짜 답답하다. 진짜. 근데 이게 언론의 이게 어폐라고 봐요. 그러니까 왜냐면- 아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왜냐 언론에 있는 기자들도 먹고 살려면은 그러니까 내가 이거 얘기했잖아요. 기사의 클릭 수가 더 많이 올라가요. 이 새끼들 그거 구독자 지네 구독 개인 기자가 구독자를 세고 있다니까. 예전에 안 그래도 요즘에 이래가지고 좀 너무 약간 저질스러운 기사들이 좀 그러니까 많이 진짜 있는 것 개 같아요. 저질이에요 이게 진짜로. 지금- 이게 참 웃긴 게 이게 또 유행이 있는 것 같아. 선도하는 누가 있어요. 그 중앙이고? 사람, 하여튼 그분이 누군가가 하나 딱 선도해서 기사를 쓰게 되면 다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맞아요. 뒤로 옮기거든요. 자기에 대한 뇌표시는 거의 없고 연합뉴스. 그냥 따다 쓰는 거야 그냥. 연합뉴스. 그러니까 연합뉴스가 이제 나라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엠버거 가지고. 예.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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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자체가. 그러니까 YTN 말고 네. 연합뉴스. 그쵸.
거기 그 연합뉴스 TV의 아나운서랑 그분이 제일 이쁘던데 저는. 연합뉴스는 별로 이쁜 사람 잘생긴 사람 별로 없어요. 아 그래요? 나는 그쪽이 제일 이쁘던데. 왜냐면 민영 기업이 거의 이제 반 공영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자 다음 수 보죠. 이거는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음. 무주택자의 주담대 비율을 이제 폐지해야 된다. 내가 좀 전에 얘기한 좀 전에 거예요. 얘기한 거. 대출 비율을 그 전에 9억, 15억대에 나눴던 부분을 네. 단계적으로 좀 폐지해야 난 좀 더 되겠다. 안전하게 보려면은 그냥 돈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사가지고 네. 많이 사가지고 전세 안 나가면 쫄릴 거 아니에요. 전세를 싸게 놓게 하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래요. 전세 무주택자 같은 경우 입장이라고 하면 이거 주담대 비율 이거 무주택자가 이때까지 무주택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병신같이 그리고 상한 아니지. 상한 능력이 떨어지니까 이거 근데 무주택자한테 봐봐요. 빌려주기 힘들잖아 사실. 제 생각입니다. 주담대 비율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거는 네. 사실은 지금 집값이 좀 많이 올라가 있는 부분에서 사실 거래가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호정 소장하고도 어저께 이제 술 한잔 마시면서 네. 얘기했지만 나라에서는 세를 걷어야 되는데 내가 얘기했잖아요. 어. 그 종부세 깎아주면은 딴 데서 메꾸라 해야 된다. 메꾸라 해야 되는 건데 그 메꾸라 할 수 있는 방법이 부동산에서 거둘 수 있는 거는 거래세밖에 거래세밖에 없죠. 없거든요. 근데 지금 거래마저도 안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세금이 빵꾸 나는 거야 이제. 그럼 거래라도 좀 많이 늘리려고 한다고 하면 솔직히 말해가지고 지금 9억, 15억대에 있는 이 대출에 대한 부분을요 좀 풀어야 돼요. 풀어야 돼. 그래서 돈이 있는 무주택자도 많거든요. 아니 15억이면은 취득세가 3몇 %잖아요.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5천만 원 뜬대요. 누가 팔겠다고 했을 때 양도세도 거둘 거 아니야. 그것만 걷어도 종부세 걷는 것보다 훨씬 많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15 이상 되는 주택들을 좀 대출을 좀 완화를 시켜주게 되면 그 지금은 사지 못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내가 사고 싶어도 대출이 1원도 안 되다 보니 못 사요. 진짜 사고 싶은데 어. 대출이 안 나와서 못 사는 사람들이 있어 분명히.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대출을 일부 좀 풀어주게 되면 또 그걸 매수를 할 수 있는데 그 금액이 크단 말이지. 네.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세수가 더 많잖아. 엄청 크죠. 그게 종부세보다 훨씬 크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완화해주면서 진행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거래를 막아놓고 종부세를 걷는 이 정신 나가는 생각들을 하니까 이 지경으로 시장이 왜곡이 된 거잖아요. 근데 아니 종부세를 왜 때려 그냥 거래만 원활하게 시켜줘도. 그렇죠. 거기 양도세도 나오는 거죠. 그럼 멍청한 생각들을 하니까는 저는 좀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사리판이 이거. 되는 거지. 왜냐면 저도 사고 싶은 집들이 다 비싸잖아요. 솔직하게. 아니, 그러니까 무주택자한테만 풀어주는 거 의미가 없다고. 그러니까 무주택자라도 풀어줘야지만 산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렇죠. 이거라도 숨통을 좀 트이면 좋긴 튀어놓으면. 한데. 왜 무주택자들 돈 많은 사람 많다니까. 부모 돈 갖고 그거 다 어차피 그거 하게 다 이거 되면. 중요해요. 다. 우리가 그거 뭐예요? 부동산 살 때 자금 추적해서 내잖아요. 네. 그러면은 당연히 증여받은 거 증여세도 낼 거고요. 그죠? 네. 자기가 어떻게 증빙을 못 하게 되는 것들은 다 증여세 받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죠. 다 해야죠. 그럼 다 세금이야. 세금이야. 그럼 나라에서는 또 좋은 거지. 맞아. 그렇게 해서라도 세금을 메꾸라 할 거예요. 결국 거래를 통해 취득세 양도세로 세수 확보라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방법. 그럼요. 아니 그렇죠. 사실 이 부동산에서 내는 세금만큼 세금을 크게 내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렇죠. 물건 많이 팔리면 부가세 많이 걷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지 뭘. 아니 그걸 못 팔게 하면은 부가세 어디서 나와 부가세가. 그러니까 어저께도 저 민현님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DSR을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어저께 그 얘기 했었잖아요, 민현님이 저한테. 그렇죠. 뭐 DSR은 LTV 80% 가셨는데. DSR 그 기준이 안 맞아가지고 어차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런 우리가 진짜 하찮은 부동산 컨설팅 한다는 나무래기들도 아는데 바로 길 건너에 국회 있는 애들 왜 모르냐 이거지. 몰라요. 나도 그러니까 걔네는 뭐가 목적이 있어.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외계인을 보여드린 거야 제가. 이거 왜 그렇게 봐? 난 다른 외계인 뽑았는데 막 이러고 있는 거지 그냥. 근데 그 외계인은 그 외계인이잖아. 아니 같은 친구라니까. 두 외계인이 친구예요. 그러니까 요번에 니네가 한번 해먹어라. 다음에 내가 할게. 친구야. 그런 거 같아요. 하하하 이거 봐 둘이서 똑같이 물리고 똑같이 생겼잖아. 적당히 이제 5년 하면서 적당히 실망할 때쯤 이제 다른 외계인을 다른 외계인 뽑는 보면은 거지. 또 거기서 또 잘 될 것 같은데 하다가 또 적당히 실망하다가 맞아요. 또 적당히 다른 실망하다가 난 맨날 그렇게. 반대쪽으로 하고. 난 반복이 그래서 되는 솔직히 거지. 오늘 이제 그 발표할 내용이 있었잖아. 네. 250만 가구 네네. 플러스 알파. 크게 기대는 안 했거든요. 똑같아요. 똑같은 얘기죠. 또 택시 기대는 개발 또 안 어디다 했는데. 하겠다. 그치. 택시 개발하면 누가 돈 번다 그랬어 내가. 땅 부자들이 돈 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다 지네끼리 아름아름 다 지네 아는 사돈의 8촌 다 땅 사놓고 나서 지네가 개발할 그쵸. 땅 먼저 사놓고 지네가 뻥튀기 해가지고 받아먹고 정신 놈들이 다 그런 놈들인데 뭘. 결국 그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진짜 미친 거야. 이게. 하여튼 뭐 뻔한 내용들일 것 같아요. 저희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아유. 뭐 해봐야 답답합니다. 또 똑같은 얘기. 그러니까. 역세권에 뭐 청년주택 맨날 똑같이 임대주택을 뭐 어디다 늘리겠다 뭐 비율을 올리겠다. 아유 용적률 맨날 똑같은 얘기지 뭐. 상향해가지고
임대 비율을 더 높이겠다. 아니, 그냥- 안 되니까 주택이 아니라 비주택인 오피스텔을 도생으로 그러니까 또 하겠다. 맨날 같은 얘기죠. 아니 그냥 지어 놓고 나서 그냥 얘기하지 말라니까. 얘기하면 뭐 할 건데? 그러게. 뭐가 달라져? 얘기하면 사지 말란 얘기잖아 그것도. 결국은 지어줄 테니까 사지 마. 지어줄 테니까 사지 마. 지어줄 테니까 사지 마. 되게 역으로 그렇잖아요. 말이 안 그쵸. 되는 약간 얘기. 언밸런스하죠. 앞뒤가 말이 안 안 되는 얘기라고 했잖아.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 얘기만 하면 지어지나? 내가 뭐 신이야? 예수님이야? 뭐 물이 있어라. 하나님이 물이 있으라. 그럼 물이 생겨?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했어. 사실 저번 정부에서 얘기했었던 뭐예요? 그거 이사 대책이 나왔었던 거 공공주도복합개발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라든지 사실 되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아무것도 안 되고 진행되는 게 하나도 있잖아. 없어요 지금. 얘기했던 3기 신도시도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거 제가 얘기했잖아. 아니 사전 청약 왜 받았냐고. 사전 청약 왜 받았냐고. 다 사기 친 거잖아. 왜 받아? 일단은 그것도 시간이 좀 지나봐야겠지만 일단은 그 사전 청약 받으신 분은 그래도 좀 나은 것 같아. 난 지금 왜냐면은 뭔가 내가 적은 하나 두고 있잖아. 당첨된 사람들은. 아니, 안 지어주는데. 근데 안 지어주는 경우가 있잖아. 대신 다른 거 지금 내가 봐서 타이밍이거든요. 왜냐면 네. 지금 이제 청약률이 뭐 아시다시피 많이들 떨어졌어. 네. 청약 가점 도수가 많이 떨어졌거든. 그러면 어차피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에 당첨된 사람들도 네. 이게 청약 넣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더 혜택도 더 좋아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플라시보 효과죠. 어. 나는 그래도 사전 청약이라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환상 속에 사는 거죠. 그냥 나는 안심하는 거지. 뭐 위압 안심을 효과. 하니까. 그래서 젊으신 분들이 청약 통장 함부로 주기는 안 돼, 솔직히. 김태진님이 96년에 지은 구로 3동 빌라 열채 한 동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저번에 어떤 저번에 겁니다. 질문하셨던 분인데. 아 그래요. 예. 목요일날 상담 드릴까요, 이분? 아니요 지금 말하면 되죠. 아니 근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빌라 열채 한 동이면은 이게 뭐야? 그 한 다세대로 다세대 한 동. 10개 갖고 계신 겁니까? 한 그럼 그러겠죠. 김태진이 그때도 빨리 다세대라고 갖고 하셨잖아. 얘기해 주셔야지. 네, 그때 다세대라고 하셨어요. 다가구 아니고 다세대인가? 다세대라고. 근데 그 10세대 갖고 있냐 아니냐 안 갖고 네. 있냐지. 아니면 그게 다가구 아닙니까? 원래는 근데. 다가구 몰라 그걸. 그러니까 등기를 하나로 쳤는지 아니면 10개로 나눠서 쳤는지 그걸 모르니까. 열채를 나눠서 갖고 계신다고 치면 그죠? 10개 나눠서 가지고 근데 내가 동일명이야? 네. 그러면 정리해야죠. 근데 입주권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 어차피. 저 같으면 구로 3동 좀 이따가 재개발 이제 얘기 나올 거거든요. 자 분명히 지금 요거는- 팔면 안 되고 좀 이따 팔아야 돼. 자 요번에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250만 가구 플러스 알파에 거기 들어갈 거야. 역세권 개발 또 들어갈 얘기할 겁니다. 거야. 네네. 또 얘기할 건데 거기에 아마 구로 3동 구라랜다. 구로 33 아니 구로를 지금 무시하시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구라라니요. 구라 3동? 구로 3동 구로 4동은요. 역세권 반경 350m 다 들어갑니다. 지역들이라고 250m 안에 한다고 하면 들어가요. 완벽하게 네. 들어가죠. 들어간다고 하면 특히 구로 3동 같은 경우가 어디 있죠? 잠깐만. 밑에지. 밑에지. 초등학교 있죠. 그러면은 그거 바로 초등학교 그 사이가 다 350m 안에 다 들어가 진짜 있는 거라. 거짓말 안 하고 내가 구로동에서 제일 좋아하는 데가 그 저기 구로역 바로 앞이랑 네. 그 GTX 들어오는 구로역 바로 앞이랑 그다음에 구로 3동. 그러니까. 구로 삼동이 남구로역에서 네, 완전 맞다, 초역세권이잖아요. 네, 거기. 7호선 그 남구로역. 주변 다 재개발이거든요 지금. 네네. 가리봉도 이번에 들어갈 그리고 거고. 아실 텐데요, 김태진님은 지금 그 추진위원회가 들어가서 동의서 걷는 거 동의서 걷고 알잖아요.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물어보시는 거야. 자랑하려고? 여기 다세대라고 하시는. 다세대라고 하면은 9채는 파시면 되는데 한 채만 갖고 있고 네. 그건 지금 파실 타이밍은 아니에요. 나중에. 아니에요. 아직 좀 이따가. 어차피 이 역세권 개발은 권리산정 기준들이 지금 아니기 때문에 네. 굳이 지금 탈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팔아야 돼. 아마 지금 대지 지분을 정확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보통 한 3평에서 4평 왔다 갔다 하는 걸 거예요. 거기는 근데 협소주택이야, 작으니까. 다. 협소주택이다 대부분 보니까. 그정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구로 3동 같은 경우가 역세권 개발을 해서 용적률을 400에서 500% 정도 받고 짓는다고 하면 30평 기준에서 대지 지분이 한 6평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거밖에 안 나옵니까? 네. 와 진짜 엄청나네. 그러다 보니까 한 두 채 정도는 갖고 있으면 그 집 하나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김현자님이 숭실대 쪽도 포함될까요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김현자 어머니 저랑 상담하셨잖아. 숭실대 쪽은 버리시면 안 돼요. 매물도 없어. 그냥 갖고 계시면 상도 돼요. 쪽. 아니 숭실대 숭실대 있고요. 거기 아, 있고요? 억자랑 약간 껴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네. 거기 어떻게든 조각을 내서라도 거기에 짓습니다. 진짜요? 파시면 안 돼요. 어디 말하는 거야? 숭실대 있고요. 그래요. 거기는 파시지 말라고. 그 숭실대 쪽. 그래요. 서둘러 가지고 하지 마시고 음. 그 상가 비율만 제끼고 나면 나머지 안쪽에 조그맣게 그 집들만 모여 있는 지역이 있는데 노후도 꽉 차 있어요. 거기는 아, 매물도 그래요? 없어. 그러니까 거기는 기다리고 계시면 도심 수권위원회에서 거기를 주목해가지고 지정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거기는 뭐 도심부에서. 도정법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네. 역세권? 역세권으로. 역세권. 그렇게 되면 지금 상업 비율이 엄청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요. 상업 비율이 옛날에 거의 5대5에서서 지금 9대1까지 바뀌는 네, 맞아요. 바뀌었어요. 상황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상업 시장 10%만 넣으면 네. 되는 상황이죠. 대박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 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김현자님. 네, 김현자님 하시면 안 된다고. 내가 몇 번 지금 한 3번인가 오셨어 나한테. 그래요. 하지 마요. 하여튼 김태진님은 전 개인적으로 조금 더 제가 또 디테일하게 따져봐야 되겠지만
한 두 세대나 세 세대 정도까지만 갖고 계시고 나머지는 매도하셔도 아파트 한 채 받는 거 전혀 문제 없으실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어. 그러니까 저기 조금만 보유하시고 나머지는 금액이 조금 올랐을 때 매도 그렇죠. 타이밍을 잡으셔가지고 부동산에만 그냥 내놔도 수수수 막 빠질 거야. 세 가구 정도면 추가 분담은 없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네. 그리고 공시가격 1억 미만일 걸 아마. 자, 이거 민현님이 전문 아니십니까? 그래요. 모텔 전문이잖아. 아까 모텔 전에. 전문, 아까 영등포역 앞에 있는 모텔 전문. 태자, 황태자. 자, 서강대역 근처에 모텔촌이 많았나 봐요. 그런가요? 예전에 신촌 그 굴레방다리 쪽에서 서강대 쪽 가는 쪽이 많았죠. 그러니까 저기 신촌 로타리에서 서강대 쪽으로 내려오면서 좌측편에. 네. 그죠? 현대백화점에서 대각선이지. 건너편 대각선, 그죠? 그렇지. 음. 거기에 뭐예요? 모텔촌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지금 때려부시고 아파트로 아파트요? 진짜입니까? 그 금싸라기 좋은 오피스, 땅에 200, 우와. 전용 60제곱 이하 아파트 299, 오피스텔 18실. 오. 이거 하나 때문에 뭐 변한다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아니죠. 지구 단위 계획을 묶은 겁니까? 도시, 신촌 1, 2, 3, 4 도시정비 사업자. 그러네. 1, 2, 3, 4. 이렇게. 딩동댕동. 야, 그러면은 여기 서강대 친구들은 아니 위드 호텔 이거 좋은 데인데 이거 없어지네. 아니 그럼 서강대 친구들은 어디로 갑니까? 잘 아시는데 아니 이거 좋은데요. 괜찮아. 깨끗해. 서강대 학생들 어디로 가야 돼? 신촌으로 다시 넘어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 이러니까 저 우리나라 이거 지금 미래가 암담하네요. 왜? 아니 그 신촌에 그 젊은 혈기들 그 네. 지금 막 말처럼 뛰어다녀야 되는 그런 친구들이 갈 데가 없잖아.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이쪽보다는 이쪽이 이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요 건너편에 이제 신촌역에서 이대역 쪽으로 이대 쪽으로 가는 쪽에 모텔촌들이 좀 많이 모여 있거든요. 네. 그 친구들은 장사가 잘 돼. 오 진짜요? 오, 왜 이렇게 잘 잘- 됩니까? 잘- 잘 돼요. 아시네요. 왜냐면 저도 예전에 신촌 저기- 상권의 전문가시잖아요. 그치. 그렇죠. 근데 이쪽은 조금 덜 됩니다. 아. 그러니까 땅값이 조금 싼 거지. 그러니까 이쪽을 먼저 그러다 보는 보니까 거구나. 이쪽은 나오는 거고. 4-19요. 예,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여기가 그 모텔이라는 거 자체에 대한 그 기본이 약간 좀 퇴색됐습니다. 왜요? 약간 뭐 안마라든지 아, 이런 마사지 쪽으로 불법, 좀, 뭐 예, 퇴폐 이런 불법 쪽으로 쪽으로? 좀 변하게 되면서 이 젊은 친구들이 안 가기 시작을 한 거죠. 위드 괜찮은데. 아 그래요? 누구랑 갔는데? 아니 그냥 내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나 누구랑 간 게 더 아니에요. 그 누구랑 간 게 아니야. 저는 이제 관상제의가 됐는데 이 건물도 이제 관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글씨만 봐도 알아. 여기 괜찮아. 여기 넷플릭스 공짜야. 그리고 아, 이 여기 모텔이요? 넷플릭스 나온다 여기. 나 보면 알아. 여기는 넷플릭스 나오고 그다음에 그 인터넷 그러니까 PC도 2대 정도는 있을 거예요. 이거 니네 가게지. 아니야. 네 거지. 아니라니까. 얘 이거 네 거네. 아니라니까. 그리고 아니, 그렇게 어떻게 여기 잘해? 오른쪽에 있는 산타페 이거는 별로 안 좋은데. 산타페. 산타페가 보이냐? 산타페. 이거 산타페 써 있잖아. 이게. 산타페는 진짜. 산타페는 별로야. 내가 볼 때는. 여기는 나는 모텔을 고를 때 산타페보다는 위드로 갑니다. 위드가 훨 낫다. 네, 위드가 헐나요. 네. 이 간판 자체에서 이제 품격이라는 게 모텔의 품격이라는 게 분명히 또 있습니다. 이효종의 이제 이중적인 생활이 조금 아니 이중 있는데. 생활이 아니야. 그냥 이거 제가 모텔 저 출장 많이 갔다고 했잖아요. 네. 이런 거 다 보면 안 되니까. 이효동 집이 소장님은 서울인데 왜 여기 비즈니스 또- 목적으로 이제 모텔 많이 갔었어요. 투숙을 많이 네. 하시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비즈니스가 됐든 뭐가 됐든 네. 보통 저기 신촌역 쪽으로 많이 가는데. 아니 신촌 이쪽은- 지방으로 많이 갔다고 지방으로. 아 그래요. 지방으로 많이 갔는데 간판만 봐도 이제 냄새가 나. 하여튼 뭐 아주 소규모입니다. 아주 뭐 이게 뭐 주택 다 금액을 합쳐서 300 가구 좌지우지하는 정도. 있는 데는 아니야. 한 250가구 정도 들어가는데 그래요. 이거 정확한 건 이제- 모르겠지만 어딘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회사에서 하는 것 같긴 하네요. 어딥니까? PIA라고 여기 뭐 그쪽에서 하는 거 아닐까? 야, 야 이거 이 지도가 더 좋네. 장난 아니다. 아 이 지도가 중요한 거네. 이거 앞에 모텔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텔이지. 이 지도가 중요한 거네. 이거 도시정비용 이거 어딘 재개발 겁니까? 기사 어디 겁니까? 서울시에서 이걸 제공을 해줬네요. 제공했네. 이 집 다행이네요. 빨간 색깔 쳐 있는 데들이 우리 도시정비 네, 도시정비요. 도시정비 사업을 하는 건데 네. 이 도시정비 사업이 우리가 생각하는 재개발하고는 좀 또 다른 사업이잖아요. 다르죠. 네. 왜냐하면 이게 상업용지들을 주거용도로 이제 바꿔줄 수 그렇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핵심지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다. 이 지금 세운상가 얼마 전에 네. 개발 발표했죠. 그거 도시정비 초고층으로 짓는다고 네. 그게 집을 부셔서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재개발은 집을 부셔서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상가를 때려 부시고 거기다 집을 짓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이게 용산도 보면 이게 전자상가 정비창 전면구역이랑 여기 저 네. 용산역 정비 네, 그렇죠. 전면창이지. 정비구역. 우리 지금 네. 주사국 이거 다 상가잖아요. 예전에. 예전에 가면 다 고깃집이고. 그렇죠. 이게 특별법이랑 마찬가지인 똑같아요. 거예요. 네. 세운상가 우리 도심권에 네, 도심 물려져 많죠, 있고 네. 마포 여기 어디 공동역 공동역 일대. 일대. 다 핵심 지역이네요. 그렇죠. 신촌역 아까 전에 내가 네, 말한 데 네, 여기 신촌역. 여기 그 지구 다니게 됐던데. 맞습니다. 영등포 얼마 전에 쪽방촌 개발한다는 거 네, 네, 그죠. 네, 예. 민요님이 한번 얘기한 적 있어요. 양평동. 쪽방촌 개발. 어. 준공업 지역
공장지대 다 때려부수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물레동은 물레동. 이게 뭐지 물레동? 여기 물레동 거기 뭐 CJ 부지하고 아. 그 옆에 문화촌이라고 하면 있을 네. 겁니다. 거기 일대 이제 개발 들어가는 거. 신도림. 신도림 그쪽도 마찬가지. 내가 좋아하는 동네라 그랬잖아요 이게. 여기 389번. 네 맞아요. 그 뒤에 준공업지요. 네, 그쪽인데. 10억이에요 빌라가. 성수동 이거는 집으로 개발은 안 하고 여기는 뭐예요? IT 뭐 해가지고 문화 뭐 IT랑 뭐 네, 저기 산업단지 그런 산업단지 걸로 만드는 지산같이 막 네. 촌으로 만든다고 그랬고. 거기 만드는 거고 청량이야 청량리. 뭐 좀 유명한 데도 이런 지역들을 내가 이거 있으면 여기다 투자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럼요. 뭐래도 사놔야 되는 건데 만약에 이걸 못 산다. 아 이거 비싸서. 비싸서 못 산다 그러면 그 바로 옆에 있는 거 사야 된다니까요. 그래 얘네들이 개발되면서 집값이 땅값이 올라가면서 내 것도 같이 올라가는 이거 거야. 공천 이거 서울대 입구인가 보다. 갑자기 이 얘기하니까 아까 전에 그거 생각나네. 또 저기 서울대 저기 신림동에 거기 물 난리 나가지고. 네. 그치?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죠. 그래요. 벌써 1시다. 네 끝났어요 이제. 어디서 딱 네 끝났습니까? 끝났습니다. 시간 어떻게 딱 제가, 맞출 수가 제가 있죠? 기가 막히게 맞추잖아요. 그래요? 저는 역시 난 야. 천재야. 뭐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하여튼 민현님 어떻게 오늘 좀 비 오는데 고생 많으셨어요 진짜. 뭐 비 맞고 방송한 건 아니니까요. 그래요. 이- 제가 하나 부탁 하나 드린다고 하면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던 거는 하나로 요약을 해서 그냥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안 됩니까? 지금요? 네. 어떤 아니 아까 전에 말씀 5분 피디님 브리핑 터졌어. 있잖아요. 피디님 터졌어요. 5분 브리핑 했던 거 네. 다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 있어서 요건 것 같다. 요 기사도 한번 띄워주고 왜냐면은 제가 이해가 좀 안 가가지고 시청자분들 같이 이해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저 그냥 너무 일반적인 잠시 뭐 트렌드인 것 같아요. 고금리 시절에 네. 빚내서 집 못 사니까 일단은 임대주택이라도 들어가서 시간을 벌어보자 이제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 민현님은 만약에 상담을 받으러 왔어요. 네. 젊은 친구가 네. 그 임대 아파트를 신청 이것도 청약이라고 그래서 뭐라고 그래야 되는 거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신청을 해가지고 하라고 하겠어요? 아니면은 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겠어요? 자신 있으면 일단 임대 아파트 거기 이게 뭐 지원 모집에 네, 지원을 모집 지원, 해보고 그러니까 그렇죠. 어차피 네. 안 될 거 100대 1인데 가능성은 낮잖아요. 그렇다면은 본인의 수준에 맞는 본인의 그 자본 준비된 자본에 맞는 적절한 주택을 매입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권유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요. 마무리라도 깔끔하게 주셨는데 땀을 많이 흘리시네요. 갑자기 막 머리가 젖었어. 윙크했어 지금. 진짜. 그래요. 저기 오늘 비가 많이 옵니다. 비가 조금 오는 게 아니라 많이 와요. 지금 저희 지금도 많이 와요. 등 뒤에 그 서강대교 보이고 여의도인데 네. 무지하게 많이 네, 와요. 진짜 많이 많이 와요. 네. 앞으로도 아까 전에 이호정 소장이 얘기했다시피 내일하고 모레까지 300mm 이상, 네. 뭐 서울 수도권 남부 지역 같은 경우 350mm 이상도 온다고 진짜 하더라고요. 너무 많이 옵니다. 이거 사실은 이거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실은 답이 없습니다. 네. 그죠? 이거는 진짜 자기 재산 자기가 지키는 수밖에 없어. 남이 지켜주진 않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몸이 최고 재산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 진짜 조심하시고 오늘 음. 퇴근길 다 안전하게 무사 귀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무사 뭐라고 했죠? 귀가. 무사 귀가를 기원하면서 네. 저희는 내일 모레 목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저희는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